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지금 결핵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핵 부분 너무 중요한데, 결핵은 세균이다, 바이러스다, 세균이다. 그죠? 결핵은 세균이다. 그리고 몇 급 감염병이죠? 2급 감염병이다. 2급 감염병이다. 그 다음에 결핵 같은 경우는 소모성 질환이라 그랬죠. 그래서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줘야 된다? 아주 에너지나 이런 거를 막 넣어줘야 돼. 그래서 식사도 어떻게 식사를 해줘야 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전부 다 많이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전부 다 많이 줘라. 그래서 고탄, 고단백, 고지방, 그리고 고비타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결핵약 같은 경우는 꾸준히 복용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 복용하라? 이른 아침에 식전에 복용하라. 근데 결핵 치료제 중에서 부작용이 있는 결핵 치료제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기억해라. 그 약이 무슨 약이었다?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약이다. 그럼 그 약에 원하지 않는 작용, 부작용이 어떤 거다? 청력 장애 또는 제8번 뇌신경 장애 생길 수 있다더라. 됐습니까? 그거 했고, 그러면 이 사람이 결핵인가 아닌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핵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무슨 테스트라고 한다?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T 테스트라고 했었어요. 그럼 그 T 테스트 같은 경우는 진단하는 테스트하는 시약이 PPD 용액이더라. 그거를 0.1cc를 얇게 팔의 안쪽 부분에다가 포를 뜨더라. 그래서 목이 물린 것처럼 땡글땡글하게 올라왔을 때 48에서 72시간 뒤에 사이즈를 재봤더니 양성일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10mm 이상일 때를 양성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양성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었다? 양성은 당신은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있더라. 그가 노출된 적이 있으니까 엑스레이 또 찍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객당 검사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9mm가 안 되면 뭐라고 했다? 음성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음성이면 어떻게 했죠? BCG 접종을 했었어요. 맞나요? 그럼 이 BCG 접종은 통상 보통 언제 한다 그랬습니까? 4주 이내 한다 그랬어요. 맞죠? 4주 이내인데 만약에 산모가 결핵을 앓고 있어요. 산모가 애기 엄마가 결핵이 있다고, 그럼 굳이 4주를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애기하고 계속 엄마는 산모는 계속 컨택을 할 건데, 그쵸? 그래서 산모가 결핵을 앓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출생 즉시 BCG 접종을 해줘라. 맞습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결핵은 그러면 2급 감염병이라고 했는데 누가 잘생깁니까? 그랬을 때 9번에 보시겠습니까? 9번에. 자, 결핵의 감수성이 높은 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수성이 높다, 질병에서 감수성이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결핵에 잘 걸린다, 병에 잘 걸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감수성이 높은 환자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고위험군이란 소리야. 고위험군. 그러면 결핵은 누가 잘생깁니까? 그랬을 때 어리거나 아니면 노인이거나 아니면 학생이거나, 자, 나이로 친다면요, 어리거나 노인이거나 아니면 학생이거나 그런 사람들 대상한테 잘생겨요. 그럼 이때 어리거나 했을 때 몇 살의 소아를 말한다? 자, 여러분 6세라고 하나 고쳐줄까요? 6세. 그래서 6세 미만의 소아, 6세 미만의 소아나 또는 아예 어떤 분이다? 옆에 적어두셔야 되겠죠? 노인 또는 학생들이라고 했으니까 청소년 적어주세요. 자, 소아나 또는 노인이나 아니면 학생이나 이런 애들한테 잘생긴다. 그 다음에 결핵은요, 영양 상태가 결핍되어 있을 때 잘생긴다. 좀 당연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병에 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잘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신, 피질, 호르몬 하면 우리가 일명 얘를 뭐라고 부른다? 스테로이드라고 부르죠. 스테로이드.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을 길게 하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도움이 되나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럼 면역력은 이겨내는 힘인데 그 이겨내는 힘이 떨어지니까 결핵이 잘 생기겠죠. 맞나요? 그래서 6세 미만의 소아, 아니면 노인, 아니면 학생, 그리고 또 부신피질 호르몬 장기 투여자, 이런 사람들한테, 또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사람한테 잘 생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만성질환은 어쨌든 간에 고위험군에 들어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당뇨병 이런 경우도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패니까 여러분, 어떤 거 피는 사람이 잘 생기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겠죠. 흡연자들한테 많겠죠. 더 적어두십니다. 노인, 청소년, 당뇨병, 흡연자 추가로 적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폐결핵은 여러분 아까 전파 가능성이 높아서 2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폐결핵이 퍼져나가는 거를 좀 막아야 되겠죠? 그럼 폐결핵이 퍼져나가는 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환자가 가래를 뱉었어요. 가래 뱉은 종이를, 휴지를요, 아무데나 픽 버렸어. 그럼 픽 버리면 그 구겨진 휴지 안에서 균들이 빠져나온다고. 그럼 균들이 탈출해서 막 다른 데로 다 퍼뜨려지는 거야. 그러면 균들이 휴지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객담을,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자의 객담을 종이에 싸서 뭐를 하자? 태우자. 태운다는 거를 소각이라고 하죠. 환자 객담을 종이에 싸서 소각을 시키겠다. 태우겠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환자가 결핵을 앓고 있으면 가족들도 결핵을 앓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까지 퍼뜨리기가 쉽잖아. 그래서 가족들이 혹시라도 결핵에 걸렸나 안 걸렸나를 규칙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확인해 보자고. 엑스레이를 찍자고요.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환자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주 환기시켜야 되겠죠. 환자방을 자주 환기시켜라.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균들이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또 마시니까, 비말로 옮으니까, 그죠? 호흡기로 가니까 환기시켜라. 그리고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의료진도 어떡할까요? 의료진들도 마스크를 착용해 줘야 되겠죠. 의료진들도 마스크를 지킬 거야. 그럼 의료진들이 끼는 마스크를 무슨 마스크라고 합니까? 헤파 마스크라고 하죠. 헤파 마스크. 기본 간호할 때 했습니다 여러분. 헤파 마스크.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다? 헤파 마스크는 우리가 지금 끼고 있는 그런 마스크를 헤파 마스크라 그래요. 필터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PCR 검사하거나 할 때 의료진들이 끼는, 완벽하게 차단하는, 바이러스까지 차단하는 마스크를 N95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끼는 거죠. 그래서 결핵 환자 하면은 헤파 마스크, 그리고 N95 마스크, 두 가지 떠올리셔야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결핵이라는 건 여러분, 환자가 되면 어떤 환자는 결핵을 옮길 수도 있어요. 결핵균이 펄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성 결핵이라고 그러죠. 활동성 결핵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결핵을 활동성 결핵이라고 그래. 그럼 활동성 결핵 환자가 꾸준히 약을 복용하거든요. 그럼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얼마 정도가 지나면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는 안 옮기냐면, 나는 아직은 걸려 있겠지만 타인에게 옮기지 않는 거는 2주 정도 지나면 안 옮겨요. 자, 결핵약은 얼마 정도 복용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력이 없다고요? 2주 정도 복용하면 전염력이 없어요. 되셨습니까? 그럼 2주 전에 활동성일 때는 환자 방을 자주 열어버리면요, 그 안에 있는 균이 빠져나가잖아. 그 안에 있는 균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서 퍼뜨려지잖아요. 그러면 활동성 결핵일 때는 방을 열면 안 돼요. 환기를 시킨다고 방을 열면 안 된다고. 그리고 방을 환기시킨다면 틀렸어. 그냥 결핵 환자 방을 환기시킨다 하면은 맞아. 그런데 활동성 결핵 환자 방을 환기시킨다 이런 말하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또 활동성 결핵일 때는 안에 있는 균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당겨야 되겠죠. 바깥으로 못 나가게 붙들어둬야 되겠지. 빨아당기는 거. 그런 병실을 뭐라고 한다? 음압병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활동성 결핵 하면은 어떤 병실을 쓴다? 음압병실을 사용한다. 시험에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음압병실을 쓴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조금 전에 객담 같은 거는 어떻게 그거 했었어요? 전파 안 되려면 소각이 가장 좋아요. 자, 그런데 결핵 환자가 사용했던 것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기에는 좀 아까운 것도 많아요. 다 태우면 그거 다 감당을 어떻게 해? 예를 들어 볼까요? 그 결핵 환자가 머물렀던 방에 가구라든지 또는 이불 시트, 침구라든지 또는 뭐 책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는 태우기는 그걸 다 어떻게 태워요?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 장마철에 좀 햇볕이 쨍쨍한 날이 오랜만에 되면 이불 같은 거 다 어떻게 해요? 햇빛이 쨍쨍할 때 널어주죠. 그거를 일광소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 물품 중에서 11번에 보시면 재활용할 수 있는 침구나 의류나 서적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일광소독을 하겠습니다. 햇빛에다가 소독을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핵 검진할 때 아까 8번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검사가 뭐였어요? 객담 검사를 최종적으로 해볼 거야. 여기에서 균이 있다면 그거는 결핵인 거야. 되셨습니까? 객담 검사할 거야. 그럼 이때 객담 검사할 때 객담은 언제 받는 게 좋습니까? 하면은 이거를 낮에 받고 이런 것보다는요. 밤에 결핵균도 분비물도 안에서 잠들어 있어.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잠들어 있던 가래균, 가래 그리고 또 지금 막 깨어나서 분비되는 가래하고 가래들이 밤새 농축된 가래들이 막 액기스로 나올 거야. 그때 받아야 정확도가 높겠죠. 그래서 12번에 보시면 객담을 채취하는 거는 언제 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채취를 한다는 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채취를 하라는 거. 되셨습니까? 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여러분 아까 14번 적었어요. 그 다음에 15번 요거 적었어요, 여러분. 자, 13번 요거 하나만 더 적어 주시겠습니까? 13번 적어 주십시오. 자, 13번은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중요하게 막 암기하실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결핵에 감염이 되었으면 여러분,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에서 뭐가 나와야 정상이야? 양성이 나와야 되겠죠. 감염됐다는 말은 노출된 거니까 양성이 나와야 되는데, 어라, 감염이 되었는데도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어떤 상황일 때 이렇습니까? 그랬을 때 아주 결핵이 감염된 지 초기일 때, 아주 초기일 때는 양성으로 나오지 않고 감염되었음에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신피질 호르몬, 아까 뭐였더라? 스테로이드, 그죠? 그런 거를 사용하는 자도 없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심한 영양실조로 전신이 쇠약할 때도 음성이 나올 수도 있더라. 그리고 심한 발열성 질환이 있을 때, 자, 발열성 질환이 아주 심하게 있어요. 그러면 심하게 열이 난다는 말은 내 몸에 뭐가 있다는 거야? 뭔가 모를 균이 들어왔어. 감염이 생겼을 수 있어. 그런데 감염된 몸에 또 어떻게 한다? 결핵에 감염되었어요. 그래도 누가 더 세다? 결핵균보다는 여기서 심한이라고 했으니까 이 균이 더 센 거야, 내 몸에서.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균이 둘이가 싸우는데 누가 더 세다? 심한 발열성 질환이 있을 때 더 세서 결핵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핵이 찍소리도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참고로만 봐주시면 됩니다.